코코님, 테슬라가 분명히 폭등을 하지만 그냥 쉽게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400 언저리에서 그런 대화를 심심치 않게 했었죠. 근데 맞았다. 네. 분명히 한 300까지는 움츠러들었다가 멀리 점프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 네. 후에 하루 만에 14.5%가 폭락하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지. 그런 상황들을 심심치 않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코코님이 이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 오셨네.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네. 뭘 준비하기 위한 상황인 것 같다. 네. 저는 그게 좀 보였거든요. 빨리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내용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이번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14.5%가 폭락을 합니다. 네. 폭락한 이유를 찾아봤더니요. EPS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다. 예상이 0.51에서 0.53달러였는데 그것보다 크게 하회한 0.33달러였더라. 네. 두 번째 이유는 영업이익이 57% 감소, 영업이익률이 1.4%로 급락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잉여 현금 흐름이 약 마이너스 10.9달러로 수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네 번째가 자본 지출이 142% 급증했다. AI, 로보택시에 투자를 확대한다. 종합해보면 자본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네. 그 이유로 폭락이 된 거예요. 네. 이렇습니다. 이게 개파락을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서울에 놀러 왔어요. 저희 애랑. 여행 와가지고 기분 좋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밤에 장 시작한다 하고 딱 열었는데 막 빠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없어. 중간에 딱 비었어. 네. 와 이렇게 막 빠지는데 제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찾아봤어요. 테슬라가 개파락한 적이 또 언제가 있을까. 여러 번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언제였냐면 2019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입니다. 네. 이날 찾아봤더니 또 뻥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빠졌나 봤어요. 14%가 빠진 거예요. 똑같네요. 그래서 뭐야 이거 똑같네. 그러면서 기분이 싹 좋아지기 시작했죠. 아하. 이거 그러면 2019년이랑 같은 지금 신호라는 건가? 이만큼 이제 희망이 보였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왜 14%가 빠졌는지 이유를 살펴봤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EPS 예상치를 크게 하해.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시장 예상이 마이너스 0.31에서 마이너스 0.40달러였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1.12달러더라. 예상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보다 낮다는 이유로 네. 일단 떨어뜨렸고요. 두 번째, 자동차 부분 마진 축소.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이 전년 동기 20.6%에서 18.9%로 하락. 정말 조금이잖아요. 이게 이유를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공동 창업자 JB 스트라우벨이 퇴임 발표를 했다. 실적 발표와 함께 15년간 CTO를 맡아온 핵심 인물이 고문 역할로 물러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경영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수익성 전망에 대한 실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하반기에 국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볼륨 성장, 생산 능력 확대, 현금 창출을 우선시한다 라는 발언으로 수익성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두는 인상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만인데? 그러니까 회사가 혼자 하는 거 맞는데 네. 지금 당장 돈을 주주한테 나눠주기보다는 네. 회사를 더 키우겠다. 네. 근데 그런 인상을 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EPS가 예상보다 낮았다. 그렇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2019년도에 2분기 발표를 하면서 확 떨어뜨리잖아요. 14%랑. 근데 불과 3개월 뒤에요. 실적 발표를 또 하죠. 3분기 실적 발표. 그렇죠. 그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폭등을 합니다. 그날 발표하자마자 바로 떡상 17%. 그 이후로 뭐 말할 것도 없잖아. 그 이후에 다 알잖아요. 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그러면 올릴 때는 어떤 이유로 올렸냐. 첫 번째 이유는요. 깜짝 흑자 전환입니다. EPS가 상회했대요. 예상이 마이너스 0.24에서 0.42였는데 네. 플러스 1.86달러로 상회했다고 아하. 합니다. 이 예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쨌든 예상보다 상회했다고 합니다. 네. 자, 순이익이 약 1.43억 달러로 상반기 연속 적자 이후 첫 분기 흑자 달성을 했대요.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던 수익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들 그런 말 하잖아요. 숫자가 찍혀야 된다. 실적이 찍혀야 된다. 찍히겠지. 지금 찍히기 직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또 희망적이고요. 마진 비용 개선,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됐대요. 22.8%로. 그리고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대요.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플러스 3.7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성장 모멘텀,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험 생산을 시작했고 단기간에 건설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 Y가 출시 일정을 앞당겨서 2020년 여름으로 조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 시기가 테슬라가 적자 기업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내는 자동차 회사로 전환이 되는 신호를 받아들여졌고 이 실적이 이후 주가 본격 상승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대요. 그래서 시장은 이를 게임 체인징 분기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 회사로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26년 3분기 또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개월 뒤에. 그때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폭등을 한다면 그 한다면. 이유가 뭐가 될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기분 좋은 상상입니다. 자, 2026년 3분기 실적 발표 후 땡땡 프로 급등. 일부러 두 자리 했습니다. 네. 자, 이유는요. 수익성, 마진의 예상 밖 회복.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어서 EPS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이유로 올릴 수 있겠죠. 두 번째, 마진 비용 개선. 캐펙스가 예상보다 통제될 것
하거나 운영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시장 우려보다 훨씬 양호하다. 그러니까 시장 우려보다만 양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려를 더 크게 넣고 그보다 조금 더 좋다 음. 하면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보택시, 옵티머스, FSD의 구체적인 진전, 옵티머스 양산 라인 가동 및 초기 생산 수치 공개, 이것만 공개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FSD 유료 구독자 수 채택률 급증, 그 다음에 비감독 FSD 규제 승인, 다 코앞에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언제 될지 몰라서 그렇지 무조건 될 일이잖아요. 3분기에 될지 4분기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용 통제와 효율성 개선 입증, 가격 인하, 경쟁 압력 속에서도 원가 절감이 가시화, 거기다가 그리고 에너지 사업 마진이 개선되었다. 전체 영업이익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한 분기 때 또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자, 2019년도에 2분기 때 적자 우려로 마이너스 14%가 빠지죠. 그리고 3분기 때 예상 밖 흑자 실행령 증명으로 17%가 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오릅니다. 그럼 이번에 2020년에 지금 2분기에 빠진 이유가 고투자로 인한 수익성, 현금 악화 우려 때문에 네. 14%가 빠졌죠.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네. 돈 버는 거를 더 큰 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네. 투자를 한다 하는 게 문제래.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호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들어가서 그게 완성이 되면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돈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그 다음 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 올라간다면 이유는 예상 밖 수익성 회복 그리고 AI 로보택시 실질 진전으로 몇 프로가 올라갈까 그리고 몇 분기에 될까 정말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7월 보이죠? 네. 2019년 7월 이 동그라미가 찬찬하잖아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야. 이게 지금 폭등 3개월 전 사태로 보입니까? 심지어 이때 기획 하락할 때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지금보다는 더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더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제이비 스트라우벨이 누구냐면 테슬라를 창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아니잖아요. 네. 테슬라의 창업주들과 일론 머스크를 만나게 해준 그 장본인이 제이비 스트라우벨이다. 그럼 이 사람이 가장 핵심 인물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15년 만에 회사를 떠났다. 왜? 회사가 너무 심각하니까. 끝났다. 네. 얼마나 공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일이에요. 2020년도에 배터리데이 때도 배터리데이 딱 하고 나서 또 안드레 카파시가 떠난다. 지금은 안드레 카파시가 떠난 게 테슬라에 아무 영향을 안 미쳤다. 그치. 다들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때 얼마나 당시에는 공포스러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제이비 스트라우벨은 더 강력한 공포였죠. 네. 근데 그 후로 네. 이 주가가 지금 12달러까지 빠진 이 시점에 네. 주가가 414까지 가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 이때 가장 큰 공포를 만들면서 주가를 하루 만에 14%를 폭락을 시켜버릴까? 그래서 2019년도에 이렇게 폭등을 시키고 이렇게 폭락을 하더니 뒤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이걸 우리한테 대입시켜 보면은 지금 이미 14%까지 왔어요. 네. 이제 이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입니다. 2026년 2분기 발표 후에 갭 하락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요 뒤에 2027년, 28년에는 어떤 그림이 흐를지는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19년처럼 간다면 이제 대충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3분기가 또 기대가 되고요. 분명히 갭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갭 하락한 만큼. 네. 아, 코코님 이렇게 강력한 워딩을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코코님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갭 상승 전망. 그리고 매년 테슬라는 한 7월에서 12월 말까지 네. 항상 좋았죠. 네. 여러 가지 신호들이 다 그것을 가리키고 그럼요. 있네요. 그래서 봉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요? 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인실 찐 구독자들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다 해야 될 말. 여러분, 우리 영상 올라가면 댓글도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평균 우리 영상에 댓글이 한 100개 정도 달려요. 그럼 100개 중에서 긍정적인 댓글, 부정적인 댓글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 따져보시면요. 거의 80%가 네. 긍정적인 댓글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특히 이렇게 하락장 때는 이 80%보다 20%가 훨씬 많게 보이는 거죠. 사람 심리가. 네. 그거에 현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 내가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댓글과 부정적인 댓글 비율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연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이 사람일까? 귀신이에요? 과연 존재하는 인물일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보는 드라마 중에 아파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이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뽑고 회장을 뽑는데 그 아파트가 뭐 한 1만 세대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잖아요. 네.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모아놓는데 이게 만 세대쯤 된다 그러면은 10만 원씩만 모이면은 10억인 거예요. 이렇게 쌓인 게 한 200억이 쌓여 있는 거지.
이거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면은 회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그 회장이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회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회장 뒤에 숨어있는 실세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장을 조정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그 200억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회장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되지. 네. 왜냐면 그 비리가 밝혀지니까. 그럼 이 회장이 자기가 재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장 재선을 할 때 이 투표하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다 매수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론을 만들어야 돼. 이 아파트의 그 주민들 한 100명 정도를 내 사람을 만들어서 게시판에다가 이 회장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올리면 너네들이 좋은 댓글을 써줘. 그리고 회장이랑 경쟁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딱 쓰면 너네들이 악성 댓글을 써줘. 그럼 악성 댓글을 써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냐? 난방비를 영원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고 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든 장기 투자를 못하게 만들까? 장기 투자를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세력들은 누굴까? 전 세계겠죠. 전 세계. 그럼 이 기관들하고 다 얽히고 설켜 있고 또 언론이랑도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인생은 실전이다 같이 강력한 채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저 채널에 저 강력한 장기 투자자들이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 근데 그 죄를 뿌리는 게 곧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말해도 안 먹히잖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흔들리려고 할 때 막 와가지고 아이디 A 만들고 아이디 B 만들고 아이디 C 만들고 와가지고 쟤네들 다 사기꾼이다. 나쁜 놈들이다. 노래들 쏟고 있는 거다. 댓글들이 주가를 딱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이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계는요.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댓글 부대들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만큼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댓글 부대는 마지막까지 이 영상 안 보고 있습니다. 썸네일 딱 보고 딱 들어와서 댓글 쓰고 나가야 되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걸러서 우리 인실 찐구독자님들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2026년 7월 20일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마이너스 14.5% 하루 만에 개파락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인실 구독자분들 장기 투자자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